안녕하십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 4기행가로 마칠 거라고 예견이 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 언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유럽 전문가이신 우리 박상봉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무슨 말씀을 잘못하셨다가 완전히 막 말씀을 정정하시는 정도까지 이르렀죠. 김정은을 뭐 존경한다 그랬대나 뭐랬대나 하여튼간 그런 트위터에다 했다가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외교적 수사고 그 강원 양면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막 일제 그 융단 폭격에 가까운 공격을 아마 했는 모양입니다. 유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선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디벨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디벨트가 만약 독일의 입장에서 지금의 북한 핵 문제와 옆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을 바라볼 때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해서 북핵 ICBM,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까지 다다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것과 북한의 핵 동결을 빠타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인류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은 지금 유일한 동맹국이 이제 일본과 미일의 동맹이 굳건한 상태이고, 사실은 이제 북한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도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반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을 두고 벌이는 이 삿바 싸움에서 한편으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 싸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그 짐을 홀로 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에 버겁게 될 경우에 그럴 땐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를 타결할 경우를 경고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ICBM만 제거를 하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눈 감고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주는 이런 파타 협상이 체결된다면 독일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특히 이란, 특히 다른 불량 국가들이 국제적인 룰을 어기고 NPT를 마음대로 탈퇴하고 마음대로 핵 개발을 해내면 그냥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고 미국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전 인류는 또다시 핵 도미노 현상에 빠지고 핵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디벨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서 절대로 자신의 미국 국가 우선주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전 세계의 어떤 안보를 위한 그런 좀 협상을 해달라 이런 경고의 보도를 디벨트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사님 이게 지금 시청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29명께서 시청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청자들께서 댓글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거죠? 그렇죠. 예, 댓글을 올려주시면 지금 답변하도록. 우리가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같이 좀 대화 나누면서. 대화 나누면서. 또 이것은 한번 볼까요? 아까 스핑크스. 한번 볼까요? 예, 요거는 스핑크스 이제 스위스의 보여드리겠습니다. 루제른 신문입니다. 스위스에서 발행되는 루제른 신문. 스핑크스 독재자의 꼼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월 21일 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테스트를 실험을 중단했다고 실험만 중단 안 하겠다.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미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11월 29일인가요? 마지막 북한이 화성 15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미사일 개발도 이제는 끝났고, 그리고 핵실험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핵보육이 된 데다가 ICBM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핵 실험도 불필요하고 ICBM 도발도 실험도 이제 불필요한 상태인데, 자기가 무슨 큰 선심을 쓰는 듯이 이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보도한, 그렇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이 스핑크스 사제 몸과 사람을 알려한 독재자가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도 다 붕괴돼 갖고 200명이 죽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0명이 죽고 더 이상 핵실험장으로서의 풍계리는 가치가 이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스핑크스가 꼼수를 쓰고 있는데, 전 세계는 이런 꼼수에 좀 놀아나지 말아라. 그리고 설사 이제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이미 중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남한과 일본은 언제든지 사정거리에 들어가고 있는 위험한 상태다. 이런 이런 꼼수의 위장 평화 공세에 대해서 전 세계가 더욱더 눈을 부릅뜨고 바라봐야 한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자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얼굴이 사자같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인 성격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발표하고 있는 거. 그 사이에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렇죠. 피라미드 스핑크스죠. 이제 피라미드 가보면 스핑크스가 지금은 많이 그 모양이 풍상에 깎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사제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죠. 어떤 강력한 독재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독재자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위장평화 공세에 정말 전 세계는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보도를 스위스 루제른 신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그 애청자들이 아주 똑똑하세요. 그래요? 스핑크스가 거짓말을 했다는 우화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다 또 그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어쨌든 지금이 이제 뭐 곧 있으면 내일 모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예견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보도의 특징을 보면, 유럽 보도도 한편에서는 굳이 대화를 원하는 대화를 회피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대화에 숨겨진 스핑크스의 또 다른 면을 반드시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유럽에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계속 보내고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지난 25년 동안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교적
약속들을 한 예. 번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거짓말, 한 번도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은 특히 이제 핵, 북핵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정말 주의해야 될 텐데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더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 김정은의 말을 믿는 자는 아메바예요, 아메바. 무슨 뜻이죠? 아메바는? 단세포. 단세포. 예. 근데 누가 아메바보다 못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개돼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네는 자살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개하고 돼지는 자살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완전히 지금 국제적으로 그 자살골을 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살골을 하는.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는 자살은 안 하는데요. 개들이 화난다는 거죠. 우리를 왜 그러냐. 또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이게 이제 데어 타겟샤오. 독일에는 이제 공영방송이 제1 공영방송, 제2 공영방송이 있는데 제1 공영방송의 시간대로 데어 타겟샤오라고 하는 예. 이제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의 3가지 조건이 가셔야되었다. 물론 이것은 뭐 다른 언론에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3명을 석방하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4월 19일부터 17일인가요? 아베 총리가 미국 정상회담을 했죠. 네. 거기서 나눈 얘기죠. 그러니까 예. 납치 일본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이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 피랍 일본인 석방 문제 그리고 3명의 미국인 석방 문제를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100년에 올까 말까한 이렇게 미국 정상회담에서 이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성사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과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게 지금 3번째라고 하지만 거의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30년인가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죠. 노무현이가 한번 갔으니까. 그러니까 예. 30년 만이죠. 아니죠. 10년. 아 10년이요? 아 2007년. 2007년이니까 10년 만. 2007년 10월에 갔으니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도 우리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남한 사람이 북한에 몇 명이 억류된지 아시나요? 그 500. 아니 남한 지금 최근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국군포로 이런 사람 빼고. 예. 최근에도 지금 한 10몇 명 가 있잖아요. 지금 6명이 지금 억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뭐 최국기 김정우 목사. 그렇죠. 김동철 목사. 이런 사람들이 6분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난 14명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네. 니키 제이라는 분께서 6명이죠. 6명이라고. 아유 제가 무식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네. 이렇게 이제 그 외국에서 한국이 자살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고 남북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나 이런 질문이 예. 그리고 또 이 정규 이분께서는 남북 회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6명 남북 정상회담이 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6명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좀 석방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분노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안부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성노예. 탈북 여성들의 성노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문제를 제기하고 좀 석방을 요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니까 공식적으로 인권 문제 제기 안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박사님 대부분의 유럽 언론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나 네.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성을 멘트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다른 그 언론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도이치란트 라디오 방송이 보도한 건데요. 이제 자민당 독일의 이제 FDP 자민당 외교 전문가 람스도르프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 제목은 이런 거죠. 북한이 아무리 대화를 나서고 평화 공세를 펼쳐도 그의 실체는 참혹한 독재 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고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인권 보호, 경제적 자유를 풀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을 보고 북한을 판단해야지 아직도 그가 얘기하는 그러한 위장 평화 공세에 섣불리 이렇게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를 또한 도이치란트 라디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스도르프라고는 자민당의 이제 중요한 외교 전문가인데 그의 시각에서 아직도 지금 이대로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만 진행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제 구체적인 뭐 핵 폐기는 물론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인권 보호 그리고 장마당의 허용,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하나하나씩 하고 그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바쁘시겠지만 또 이렇게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니키제이 아까 그 아주 박식하신 분께서 이번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서 연방제 통일 선언을 할 수도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NH대지라는 분께서는 북한과 동독의 같은 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북한과 동독의 다른 점은 북한은 지금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뭐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연평 해전, 뭐 강릉 잠수정 침투 엄청난 사건이고 구선으로 올라가면 뭐 청와대 습격도 있고 뭐 엄청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는 늘 주도권을 북한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동독은 감히 서독을 도발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네. 거기 청소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베를린 장벽을 넘다 사살되고 자동기관장충에 맞고 또 넘다가 이제 국경 수비대에서 총격을 가해서 죽은 경우가 있지만 서독 영토를 감히 동독이 침범해서 공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동서독 관계는 늘 주도권을 서독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은 늘 노심초사, 통일은 감히 연강생심, 동독이 국제적인 국가로서 인정받기를 서독이 인정해 주기를 통일될 때까지 그게 바랬던 것이 동독이고 서독은 뭐 물론 동독 유엔 가입국이긴 하지만 서독은 한 번도 동독을 국제사회 국가로 승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사드 배치 놓고도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미사일 방어용 시스템인데 그거 갖고도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독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드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네. 왜 분단국이기 때문에. 동독의 소련이 그 소련의 동독 정권이 동독에다가 핵 미사일 SS-2N이라고 하는 핵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서독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산 그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퍼싱2를 갖다 놓은 겁니다. 네. 또 공격용 미사일 10분 만에 모스크바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퍼싱2를 서독에 배치했죠. 무려 108기. 그것도 엄청난 프리댄스 베베궁이라 하는 프리댄스 베베궁. 그러니까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지만 서독 정부는 이것을 서독에 미국산 퍼싱2를 배치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북한 사람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북한에서 동독은요 사회주의 이상 국가였어요. 너무 잘 살았고 북한의 의사들이 동독에 의료 지원단으로 파견되는 거가 최고의 출신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 되시는 분께서도 그때 의사이셨는데 동독에 네. 던전 가서 보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부인의 그 시어머니 출신 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막 부부 사이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그 앞길을 망쳤다고. 그럴 정도로 북한 사람들은 동독이 아주 선망의 그렇죠. 대상이었죠. 동독에서 북한의 기술도 많이 제공했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근데 재밌는 거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북한 유학생들을 그 중에 한 친구가 전철우라고 전철우 있어요. 씨, 그렇죠. 동독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마자 모두 북한으로 송환했죠. 다 데려갔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독 학생들이 북한 대사관 앞에 가서 왜 북한 우리 유학생을 보내지 않느냐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때 동독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정치범으로 네. 몰려서 그래요? 감옥에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 주변에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박사님 인기가 많으신데요. 예.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최근에 버스 사고 한번 났죠. 아, 예. 중국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32명이 사망을 했고 예. 이제 다리에서 이제 추락해서 계곡으로 굴렀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중국 사람 32명과 북한 사람 4명, 북한 4명. 36명이 예. 이제 사망을 하고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제 병문안을 간 걸 보도한 겁니다. 예. 그 보도는 슈테른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아주 인기 있는 대중 잡지가 있습니다. 이 주간 잡지인데 거기 보도된 건데 여기 보도는 북한은 항상 김정은은 검정색 옷을 입고 그리고 예. 배후에는 늘 부하들을 거느리는 모습으로만 비춰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얀 가운을 입고 그것도 부하들도 안 거느리고 그런 모습을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 북한 사회는 이렇게 사고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중국 관광버스가 굴른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보도한 것도 좀 이채롭고 그래서 제목은 독재자 김정은이 이미지를 변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마음을 바꿔야지 이렇게 이미지만 바꿔가지고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질문 내용 중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박사님은 어떻게 끝난다고 보십니까? 근데 결국은 미북 정상회담이 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리 여러 가지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해도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후에 있기 때문에 남북끼리 합의되는 내용이 북한 핵폐기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미국이 의도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남북 예.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사업을 벌린다 이런 것들은 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겁니다. 예. 계속 독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아까 그 우려스러운 얘기도 들었지만 또 중론은 대부분의 언론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 오랫동안 과거 미국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범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데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핵폐기라는 것이 이런 실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국 정상회담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정상회담이 임하더라도 회담 중에 북한 핵폐기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거 하지 않으면 그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는 보도를 독일 언론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방제 통일이라든가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할 수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 통합이라든가 개성공단 관련 여러 가지 합의를 한다고 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대북 제재를 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산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평화 제스처와 평화적인 무드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북한이 어떤 그 도발자, 핵무기 보유자, 독재자의 이미지를 네. 변신하는 그 선에서 여러 가지 합의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연방제 통일 같은 것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아직까지 보지 않는 그런 입장. 그렇군요. 그 저기 질문 중에 이제 댓글 중에 그 만약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면 베트남꼴 난다 이런 그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베트남보다는 예멘꼴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아침인가요? 그 예멘에서 그 지금 전쟁이 그렇죠. 나고 있는 이 사태를 그 보니까 여기가 지금 전쟁이 한 24년 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잊혀진 전쟁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700만 명이 아사 직전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 원래 북부 예멘이 자유 예멘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부가 공산 예멘이었는데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처럼 예멘 통일은 이런 겁니다. 아주 평화적으로 합의 통일을 이뤘죠. 그러니까 남북 지도자가 모여서 총리는 내가 북한이 하고 북예멘이 하고 예, 대통령은 북예멘이 하고 예, 부통령은 남예멘이 하고 예. 장관은 북예멘이 몇 석, 예. 또 남예멘이 몇 석. 이렇게 아주 합의 좋게 아주 평화적으로 합의해서 통일한 겁니다. 그래요. 합의 통일이 합의할 때까지는 예. 그런데 그 통일하고 나서 그러니까 5년도 안 돼서 전쟁이 4년 만에 전쟁이 전쟁이 났죠. 났죠. 네, 내전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체제가 다른 나라와의 합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만 달라도 이 같이 연정 모의하는 못하지 않습니까? 못 쳐죠. 예. 그런데 체제가 다른 자들하고 연방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뭐 정말 허구고 그건 하나의 궤변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왜 베트남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예. 베트남도 사실은 평화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이 예. 이제 오래된 전쟁을 이제 파리에서 모여서 평화협정을 한 겁니다. 그 평화협정 하면 뭐합니까? 평화협정 체결 후에 바로 호치민이 공격을 가해서 그야말로 군화도 신지 못하는 맨발의 월맹군이 그 많은 장비를 가진 그렇죠. 월남을 먹었죠. 네. 그거는 먹었죠. 그 베트남에 있는 그렇게 그 공산 세력들, 그러니까 월맹 세력, 베트콩들 이런 세력들이 완전히 베트남을 이간질시키고 그 안에서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들이 선제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한에 여러 가지 있는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을 놔두고 예.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 그러니까 북예멘과 북베트남과 베트남의 공산 세력들, 친중 월맹 세력들, 베트공들이 소위 말하는 자유 물론 부패했지만은 자유 티우 정권하고 등지고 조카통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베트남 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은 세력과 남한의 종북 세력이 한 패를 먹고 우리 또 태국기 애국 세력이 밀려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내전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는 지난번에도 계속 현성을 오고 평창올림픽, 네. 평양올림픽 얘기했을 때도 독일에서 지적한 것이 뭡니까? 결국 북한과 중국의 의도는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한 후에 그리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예속되는 한반도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는 걸 보면 결국은 이런 모든 이런 과정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큰 그림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그런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완전히 이렇게 우려스러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언론들은 뭐 얘기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전쟁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그리고 중국이 뭐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많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근데 이제 오늘 중국이 국세청이 발표했어요. 2017년 북중 무역 관계를 발표했어요. 여기를 보면 네. 중국이 꼼짝없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 중국의 대북 수출입이 모두 감소했어요. 수입은 전년 대비 86.3%가 감소한 6,700만 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서 6,700만 달러를 수입한 겁니다. 예. 그 뭐 반보다 거의 뭐 86%가 줄은 거죠. 수출은 4억 1,40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43%가 감소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북한의 대중무역 수출은 감소했어요. 근데 수입은 늘었다는 겁니다. 작년에. 예. 왜냐하면 수출은 17억 달러로 무려 3분의 1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입 규모는 33억 달러로 8%가 늘었다는 아니 그럼 겁니다. 더 벌 때 그 진짜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렇게 외화 부족에도 이렇게 수입이 증가한 것은 그 자기 똘마이들 숨겨진 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그 간부들의 충성을 요구하려면 뭐 좀 선물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 김정은이 숨겨진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돈으로 예. 그 수출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렸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최근 몇 달간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프랑크푸르트 알게만의 보도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에 반발하고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무역 관계를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통계치로 보면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불복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또 일관되게 이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또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꼼수를 부리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른 소식은 또 어떻습니까? 독일의 텔레폴리스라고 하는 매체가 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미북. 예. 장소가 어디쯤 될 것인가라는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아,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답변은 31%로 뭐겠습니까? 핀란드? 미북 정상회담은 못 열릴 것이가 30%. 먼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 만약에 열린다면 예.
어디겠어요? 1위가 핀란드? 체코 프라하입니다. 프라 왜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담 장소 9개가 도시가 거론됐는데 근데 프라하가 뭐 어떤 그런 조건이 좋은가요? 체코 프라하가 1순위로 나왔어요. 예. 2순위는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 3위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4위는 울란바토르, 몽골. 울란바토르. 그 다음에 이제 헬싱키, 스톡홀름, 바르샤바가 이제 동률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방콕, 오슬로도 이제 9개 도시가 거론되고 예. 있죠. 어쨌든 이제 재밌는 것은 31%가 못 열릴 것이다. 그리고 16%가 프라하, 그리고 15%가 제네바 이런 순이죠. 그리고 예. 그 3위가 북한하고 체코가 친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북한이 그 체코가 사회주의 할 때 그렇지만 뭐 친했어요. 체코는 일단 그 개혁 과정에서 하펠 대통령이 들어섰고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독일의 텔레그래프가 이제 텔레폴리스가 예. 이렇게 조사한 바에는 그런 재미있는 보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알려드립니다. 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언론들은 없습니까 이제? 이제 IAEA죠. 국제 원자력 기구. 원자력 기구. 예, 예, 원자력 예. 기구는 북핵은 현존하는 위협이다. 북한 비핵화는 정치적 의제 문제다. 예. 기술적 해체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예.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오늘이라도 들어가서 당장 해체 작업을 하겠다. 사찰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IAEA가 이제 준비돼 있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박사님. 잠깐만요. 오늘 어떻게 갈 것인가? 해외에서 회담할 때 네.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진짜 우리가 가서 김정은을 암살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암살 피켓 시위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장소가 정해지면 우리가 아니 안중근 이등만 쏟아처럼 예. 뭐 아마 그게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회담에 가기 때문에 아마 그 철통 같은 보안이 있을 거고 북한만 온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겨냥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오기 때문에 보안 등급이 굉장히 높죠. 김정은의 그 가는 비행 경로를 조사를 해서 비행기를 받아버리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북한 비행기가 가는 비행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이게 질문이 자꾸 올라와가지고요. 네. 이렇게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네네. 네. 우리식 통일을 하려면 너무도 어렵고 오랜 시간 걸리지만 60여 개에 달하는 탈북민 단체가 한 소리 목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독일을 예를 들면 독일은 동독을 떠나는 순간 서독 정부는 지구촌 끝까지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단 기간 동안에 서독이 받아들인 동독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400만입니다. 400만. 우리나라는 3만 1000명, 3만 1000명, 3만 2000명 정도인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탈북민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여금 좀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까지 하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탈북자들은 전원 수용해야 된다, 수용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오히려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통일 국가로서의 자신감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주권 국가, 그리고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는 거에 정말 더 큰 책임 있는 나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이 있는 우리 대한민국임을
공표하는 것이 될 텐데 오히려 탈북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오히려 중국이 강제 북송을 하더라도 방관하는 모습을 비춰지는 것은 전 세계에 참 무책임한 나라로 비춰질 것으로 보여서 참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하면 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북한 사람들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똑같고 정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각기 정 이거는 좀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60여 개에 달해요 탈북민 단체가.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 또 정부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단체도 많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탈북민들은 통일된 후에 정말 그 보석같이 빛나는 자원들입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도 배우고 그리고 사회주의의 행동 양식도 아는 이들이 북한 재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꺼지나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저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인이 이렇게 의식이 조금 개선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들도 잘해야죠. 저도 그렇죠. 탈북자로서 보면 잘해야죠, 저희들이. 그리고 그 자꾸만 그 한국 남한 분들이 탈북자들을 뭐 멸시한다, 무시한다 이런 얘기를 또 자꾸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또 저희들도 또 잘해야 되고 서로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부분은 무관심해요. 그렇죠. 차별이라도 하면 관심이라도 있으니까 좀 대들기라도 하겠는데 무관심하니까 그렇죠.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통일은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요. 중요하게 핵보다도 여러분 그 통일 하는데 가장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박사? 핵보유국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어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정은과 함께 이루어가는 통일이 가장 불행한 통일이다. 그렇죠. 김정은과 통일하면 김정은 대통령 줄 겁니까? 부통령 줄 겁니까? 그때 또 줬는데 끄덕끄덕 손다가 막 쏴 죽이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잘 졸잖아요. 존나 그 국회에 갖다 앉히면 다 죽어요. 그 국회 그 의원들 보니까 다 졸더라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 졸아요. 계속 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그저 평화 통일, 뭐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 이루어간다는 이러한 정말 사탕 발림 같은 그런 통일의 결과는 김정은과 만들어가는 통일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든가 부통령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통일을 정말 평화 통일이라고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국회의원들 어떤 사진 보니까 다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청소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그건 한꺼번에 자는 게 아니고 자는 걸 캡처해서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계속 자더라고요, 국회에 가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김정은이가. 우리가 네. 통일한 이후에도 통일된 한국이 번영된 경제 번영을 이루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경제적인 기회를 주고 통일된 나라가 만주를 일터로 시베리아를 일터로 번영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그 통일은 자유민주 통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민주 통일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분단된 나라가 어디 오는 나라죠? 독일, 예멘, 베트남, 한국, 중국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 통일한 나라는 독일뿐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민도가 통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통일을 결정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종북 세력과의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이런 이념 전쟁의 승리자가
승자가 결국 통일을 결정하게 될 텐데 누가 이념 전쟁의 승자를 결정할까요? 결국은 국민들의 민도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세계 모든 독재자들은 정말 압도적인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를 히틀러 혼자 했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의 열화 같은 박수를 받으며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배우고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민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 우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도록 감시하고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유럽 언론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3자의 입장인 것 같지만 이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제3자가 없고 삼지대가 없다는 그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유럽, 특히 독일 소식을 이렇게 알리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발 이슈는 이건 절대로 한반도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북한발 이슈는 국제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요. 북한발 이슈가 뭐죠? 핵과 핵이요. 미사일과 미사일, 인권 아닙니까? 인권 문제예요. 예.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얼마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예. 전 세계가 북한발 이슈는 전 세계의 관심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적당히 북한과 문제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정말 철동같이 남북 문제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예. 탈북자,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은 핵 문제 못지않게 유럽 사회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 NH 돼지라고 쓰신 분께서 탈북민에 대한 그 편견이나 차별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탈북민 봉사단체가 몰래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좀 편견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잘 정착한 우리 탈북민들. 이해란 박사님은 지난번에 그 독일의 펠릭스 릴이라는 기자가 디짜이트에 보도했죠. 디짜이트는 아주 유력한 신문이에요. 제목을 뭘로 달았냐면요. 이해란 탈북 캐피탈리스트 제목을 달아서 탈북 자본주의자입니까? 자본가입니까? 그렇죠. 탈북 자본가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장문의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도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잘 정착하고 사회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탈북 봉사단체들도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일 세계의 눈이 집중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27일의 일이 우리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질지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될지 이걸 결정하는 그렇죠.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고 촛불만 내세우면서 촛불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헌법에 따라서 이 국정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도 있으시죠? 네, 뭐 여기까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상봉 박사님은 통일 전문가이십니다.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오랫동안 이 통일 문제에 전념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한때는 또 통일교육원장도 지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박사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여기에 이제 통일로라는 네. 이 코너도 운영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박사님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시청자들하고 주고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죠. 예, 그 통일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